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드디어 베일을 벗기 시작한 미스트롯 4 참가자 88명을 한 흐름으로 정리하며 이 거대한 판의 분위기를 먼저 짚어보려 합니다. 누가 주인공이 될지, 누가 초반부터 판을 흔들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미스트롯 4는 시작 전부터 참가자 수만으로도 이전 시즌과는 다른 압박감을 줍니다. 88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 게임에 가깝고, 제작진 역시 이번 시즌을 통해 트로트판 전체를 다시 흔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공개된 예고자료와 사전 정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미 무대 경험이 풍부한 참가자들과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이 한 무대에서 충돌한다는 구조입니다. 특히 참가를 공식적으로 알리며 주목받은 인물들 중에는 이미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지역 무대에서 이름을 알린 가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만 주목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스트롯 시리즈의 특징답게 평범한 삶을 살아오다 다시 무대에 선 참가자들도 제작진이 굳이 88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선택한 이유가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인물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대 구도입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참가자부터 50대에 가까운 참가자까지 한 무대에 오르며 같은 트로트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이 차별화가 바로 미스트롯 4 초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은 김다연입니다. 김다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트로트 무대에서 안정적인 발성과 감정 전달로 검증된 가수로 미스트롯 시리즈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참가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음정과 또렷한 발음은 심사위원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강점입니다. 다음으로 주목받는 인물은 전유진입니다. 전유진은 이미 대중에게 얼굴과 이름이 익숙한 가수로 무대 위에서의 여유와 감정선 조절 능력이 돋보이는 참가자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 한 곡 안에서 기승전결을 분명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은 대형 오디션에서 매우 큰 무기입니다. 미스트롯 4에서도 초반부터 안정적인 상위권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또 다른 실력파로 언급되는 이름은 오유진입니다. 오유진은 비교적 어린 세대에 속하지만 전통 트로트 창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무대 감각을 갖춘 참가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빠른 곡과 느린 곡 모두에서 균형 잡힌 표현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캐릭터 소비가 아닌 실력 중심의 경쟁자로 분류됩니다. 이들 외에도 공식적으로 참가 사실이 확인된 참가자들 중에는 지역 무대와 방송 경험을 꾸준히 쌓아온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서사보다는 기본기입니다. 고음에서 무너지지 않는 호흡, 긴 무대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리듬감, 그리고 심사위원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태도는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해온 요소들입니다. 전유진 역시 비슷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참가자라는 점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비교와 평가를 동반합니다. 잘하면 역시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전유진의 미스트롯 서사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오유진의 경우는 또 다른 방향의 화제성을 지닙니다. 또래 참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성숙한 무대 매너와 안정적인 감정선은 심사위원에게는 강점이지만 시청자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색을 얼마나 현대적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공식적으로 참가 사실이 확인된 일부 참가자들은 노래 실력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사연, 도전의 이유, 그리고 미스트롯이라는 무대에 서게 된 계기 자체가 강한 이야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첫 무대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번의 선택이나 한 곡의 해석으로 판을 뒤집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스트롯 시리즈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공식입니다. 김다연 역시 잠재력형의 성격을 함께 지닙니다. 이미 인지도가 있다는 점 때문에 모든 무대가 기준점이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평가가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서사를 뒤집는 촉매로 작용해왔습니다.
전유진은 이 구간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합니다. 무대 경험이 많은 참가자일수록 초반에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만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과감한 해석을 시도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선택이 성공하면 단숨에 판을 장악하지만 실패하면 오히려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잠재력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지점입니다. 김다연의 경우 기대치가 높은 참가자일수록 초반 평가가 박해질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잘해도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작은 흔들림에도 평가가 급격히 내려가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압박을 견뎌내고 한 번의 결정적인 무대를 만들어낼 경우 서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반등합니다. 미스트롯 4에서도 이 지점이 김다연에게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유진 역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무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 점수와 여론은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기존 이미지와 다른 해석을 보여주는 순간 평가가 극적으로 바뀔 여지도 큽니다. 이 양면성이 전유진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인물로 만듭니다. 오유진은 초반 순위보다는 중후반 상승 곡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참가자입니다. 눈에 띄는 실수는 없지만 폭발적인 반응도 없는 상태에서 한 번의 무대가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 시리즈 특유의 누적 평가 구조에서는 이런 유형이 가장 무섭습니다. 조용히 살아남다가 경쟁자가 줄어든 시점에서 존재감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김다현, 전유진, 오유진처럼 이미 이름과 실력이 검증된 참가자들은 초반부터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무대는 다른 참가자들의 평가 기준이 되며 심사위원과 시청자의 눈높이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동시에 이 기준점은 양날의 검이 됩니다. 이들이 흔들리는 순간 판 전체가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강한 조명을 받지 못한 참가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서 움직입니다. 이들은 한 번의 선택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수 있고 중후반으로 갈수록 서사와 감정선이 쌓이며 예상 밖의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스트롯 시리즈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반전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88명이라는 대규모 참가자 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모든 참가자가 모든 무대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 힘을 빼고 언제 승부수를 던지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실력파는 안정감을 유지해야 하고 잠재력형은 타이밍을 노려야 하며 화제성 참가자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완성해야 합니다. 결국 미스트롯사의 승부는 노래 한 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오래 버티는지, 누가 자신의 색을 끝까지 지켜내는지, 그리고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뒤집는지를 가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실한 우승자를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88명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판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매 회차가 끝날 때마다 평가가 바뀌고 예상은 계속 수정될 것입니다. 미스트롯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긴 이야기이며 그 결말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스트롯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미 참가했느냐보다 이 판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입니다. 88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출연자 수가 아니라 트로트 시장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끌어들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롯사는 현재 공개된 참가자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방송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화제가 커질수록 항상 같은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과연 누가 더 이 무대에 어울리는 인물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공식 참가자로 확인된 김다연, 전유진, 오유진 같은 인물들이 이미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식 참가자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미스트롯사라는 판이 열리자마자 가능성으로 언급된 인물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이름들이 실제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왜 계속 거론되느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의 미스트롯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지은이라는 이름은 항상 트로트 오디션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됩니다. 이미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지만 동시에 트로트라는 장르가 요구하는 감정선과 서사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해온 사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미스트롯4 참가자들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실력이나 인지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홍지윤이 자주 언급됩니다. 홍지윤 역시 공식 참가자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준 에너지와 대중성은 미스트롯 시리즈가 지향해온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재 참가자들의 무대가 자연스럽게 이들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미스트롯사의 무대가 이미 높은 기준 위에 올라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가 참가했느냐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미스트롯4는 참가자 개인의 경쟁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다현이 대표하는 젊은 세대, 전유진이 보여주는 경험과 안정감, 오유진이 상징하는 균형 잡힌 성장형 이미지는 모두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트로트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쉽게 정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88명이라는 참가자 수는 누구 하나의 서사로 묶일 수 없는 규모이며 각자의 선택과 실패, 그리고 반전이 쌓이면서 이야기는 계속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트롯사의 진짜 결말은 결승 무대가 아니라 이 무대를 거쳐간 사람들이 이후 어떤 길을 걷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미스트롯사는 우승자를 뽑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 트로트 시대의 얼굴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가능성으로만 거론되는 이름들, 그리고 이미 참가가 확인된 인물들 모두가 이 판 안에서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누군가는 더 빛나고 누군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즌이 끝난 뒤에도 미스트롯사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선택은 시청자에게 넘어갑니다. 누가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지,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낼지, 그리고 누가 이 거대한 판의 상징으로 남을지 말입니다. 미스트롯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미스트롯사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현재의 경쟁만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순간뿐 아니라 그 무대를 둘러싼 맥락과 이후의 흐름까지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진행될수록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무대에 서 있지 않지만 만약 참가했다면 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가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이름들은 대부분 이미 트로트 무대에서 확실한 인상을 남긴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송가인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하나의 기준처럼 회자됩니다. 송가인은 특정 시즌의 우승자를 넘어 미스트롯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미스트롯사 참가자들이 어떤 무대를 보여주든 시청자들의 무의식 속에는 항상 이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비교라기보다 이 판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에 가깝습니다. 김희재 역시 자주 거론되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는 트로트 오디션 이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장르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미스트롯사 이야기 속에서 계속 언급된다는 것은 이번 시즌 참가자들 역시 단순한 오디션용 가수가 아니라 이후의 활동까지 염두에 두고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한 곡이 아니라 이후 어떤 길을 걸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현재 참가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김다현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며 트로트의 미래와 직결된 인물로 해석됩니다. 전유진은 경험과 안정감이라는 키워드로 이미 완성된 무대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야기됩니다. 오유진은 그 중간 지점에서 성장 가능성과 균형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이 세 이름은 실제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거론되는 다른 이름들과의 비교 속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방송이 진행될수록 아직 무대에 오르지 않았거나 초반에 탈락한 참가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미스트롯 시리즈에서는 항상 시간이 지난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후 다른 무대나 활동을 통해 다시 언급되는 경우입니다. 미스트롯사 역시 이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참가자일지라도 이 판을 거친 경험 자체가 이후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스트로사의 진짜 무대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누군가는 우승이라는 결과로 기억될 것이고 누군가는 특정 무대 하나로 회자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당장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뒤 전혀 다른 자리에서 다시 이름이 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의 총합이 바로 미스트로사라는 이름이 가진 힘입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선택으로 이 무대에 섰고 제작진은 88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통해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려 했습니다. 시청자는 그 중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얼굴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의 축적이 미스트로사의 결말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탈락 이후의 길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스트로사라는 이름 아래 모인 이 시간과 경험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판을 거쳐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트로트라는 장르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모여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미스트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송의 마지막 회가 끝난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거론되는 이름들, 그리고 아직 주목받지 못한 이름들 모두가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로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지금의 참가자들이 서 있습니다.